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오전 3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죠. 왜 늦었냐면요. 제가 매달 21일에 입금하는 날이에요. 직원들 월급 입금하는 날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하고 알바생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세무사가 기본적으로 다 정리는 해주지만 애들끼리 근무를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엑셀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문자 온 거 보고서 엑셀 정리하고 아직까지는 그것만 담당할 만한 직원을 뽑기에는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일들로 해서 좀 전까지 다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보내줄 거 급여명세서나 이런 거 보내줄 거 보내주고 이제 보니까 이제 한 3시 정도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을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만 주요 지표, 주요 뉴스, 그 다음에 한국 증시 MTS, 오늘의 데이 종목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주요 지표 체크하기 전에 앞서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는데 오늘 장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 토, 일, 3일 내내 그 말씀을 드렸죠. 한국장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왜냐면 다우존스가 5일 동안 빠졌고 5일 동안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 뭐 독일, 유럽 이런 데 다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반등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엔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큰 조정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좀 들어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참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현 시간 미국 증시가 괜찮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가 5일이나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등 그래서 2, 3%씩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최근에 조금 올랐었던 성장주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대감을 가져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지금 357명으로 줄었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특히 오늘을 많이 좌우했던 거는 인도 변종 바이러스죠. 변이 바이러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바이오가 좀 급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또는 소비재 이런 뭐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가 되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시간 다우존스는 1.50% 상승 중 나스닥은 거기에 비하면 좀 적은 0.68% 상승 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정은 어저께 하루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냥 평상시와 같은 약보합세 그 정도 장으로 그러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상승장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은 1.48%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그 니케이 지수가 오늘 특히나 많이 빠졌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거의 3%가 넘게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3% 빠진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드문 일인데 어쨌든 많이 빠졌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일본 증시 구조적인 문제라는 조금 의견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원론적인 얘기는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 FOMC 회의 때 조기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보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이제 기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급 요인인데 일단 해외 투자자들이 선물을 일본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매도하기 좀 좋은 구조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니케이 지수 자체를 좀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공포, 투매를 좀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 주식이 수출 기업이 많고 글로벌 민감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쪽은 글로벌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하락 요인, 금리에 또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 민감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정 매도가 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졌다. 일본 은행의 존재감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일본 은행 또는 우리나라 한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많이 하락을 할 경우에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서
시장에서 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뭐 저도 사실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일단 백신 보급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부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그래 투여가 일정 부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일본은 아직은 좀 보급이 부족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아시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막 3%씩 빠지고 지난번에도 대만이 거의 한 10%, 한 7% 정도 빠졌었죠.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유는 간단하게라도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흐름이 글로벌 증시가 돌아가고 있나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1.48%인데 한 2.07%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게 사실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성장주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치주 이런 다우존스 중심의 가치주들 뭐 금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 이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5일 동안 거의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원달러 환율은 제가 최근에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환율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0.09% 정도로 좀 횡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리스크도 그렇지만은 환율 문제가 조금 전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물론 8,900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오늘 1조나 팔면서 어쨌든 뭐 하반기에는 연기금 리밸런싱도 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오늘은 어쨌든 오랜만에 좀 많이 팔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유의미하게 뭐 가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745억 원, 그다음 기관도 한 498억 원 정도 팔았다. 그래도 어쨌든 천선 정도는 지키고 있다. 상당히 지수가 뭐 견조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가상화폐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대로 발언을 인용을 하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빗썸 또는 업비트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대형 거래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사실 한 90% 정도는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삼으면 당연히 그게 수순대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다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고 다만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과연 20대 30대가 그렇게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건들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간부로 어제에 비해서 한 1%, 뭐 이더리움 한 3% 이렇게 좀 그래도 제법 좀 하락률이 1%에서 3% 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3%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두나무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반등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물론 두나무 관련주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다른 재료들도 있잖아요. 뭐 토스 상장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주요 뉴스를 보면은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 인도 변이 바이러스 그 부분이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좀 비상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도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했었죠. 금요일 날 기사로 지금 영국에서 4주 동안 봉쇄령을 4주 연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물론 가을에 이렇게 추워지는 가을에 이런 게 대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런 바이오주들이 급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백신 관련된 주들, 뭐 RNA 관련된 주들 이런 애들이 다 많이 올랐었죠. 아무래도 뭐 백신을 이렇게 생산하는 관련된 주들 또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기분이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딱 대형주 2개만 찍어드렸었죠. 그 LG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둘 다 많이 올라서 좀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데이 종목 3개도 다 10% 이상 올라서 어쨌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일단 3배 정도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또는 이런 소비재들, 그동안 이런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상승할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상승할 것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다시 그런 것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영국이 가장 심한데, 영국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보이면서 긴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90%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그리고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고 있는데 90% 이상 이 델타 변이고, 미국은 그나마 다행인 게 신규 확진자의 한 10% 정도만 감염자, 그리고 한국은 아직은 한 155명으로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면 각각 88%, 60%까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거 접종 관련해서도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어쨌든 지금 다음 주 정도에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그 대선에 대한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뭐 엑스파일 어쩌고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 뭐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뭐 검소하시다고 하고, 일단 이분하고 또 뭐 저쪽에선 여당 쪽에서는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관련주로 묶여서 급등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재형 관련주가 일단은 한 5개 정도가 한 20% 이상으로 다 급등을 했고, 상한가도 세 종목이 다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대선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는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이런 추가로 언급되는 분들도 뭐 관련주들이 좀 뜰 수가 있는데, 만약이라도 뭐 이분이 나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또 반대로 완전히 소멸되겠죠. 폭락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제가 한 2주 전에 소개했었던 이준석 씨 관련주도 사실 다 소멸이 됐죠. 그 당시엔 또 급등을 했었지만.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 무슨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 급부로 이재명 씨 관련주라든지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뭐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우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성이 같아서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가 막 주로 그랬죠. 뭐 윤 씨라는 이유로 회사 대표가 윤 씨라고 그렇고, 무슨 같은 고향 동향이다, 아니면 또는 무슨 같은 대학교 나왔다, 이런 걸로 다 관련주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을 보고서 관련주로 묶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만약 최재형 관련주를 찾는다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것들이 강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급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검색을 해보면 서울경제에 보면은 뭐 최재형 관련주로 오픈베이스, 그다음에 한세MK, 이루온, 한일단조, PPI, 그다음에 서한 뭐 이런 것들인데, 저도 사실 한일단조 빼놓고는 다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씨 관련주인 최근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던 디지털조선, 이것도 급등을 했었던 주죠. 그다음에 덕성, 동양, 뭐 애니능률 뭐 이런 것들 다 상한가 여러 번씩 갔던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폭락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미애 관련주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기업인데 뭐 재룡산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추미애 관련주가 뭐 뜨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최재형 씨 관련주도 뜨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시 또는 이제 이번 주를 좀 전망을 해보면, 일단 나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3시 16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우존스 중심으로 굉장히 좋죠. 지금 오랜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금융주도 이렇게 반등을 했고, 지금 보면은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계속 빠졌잖아요. 6거래일 정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소비재도 보시면 월마트, 코스트코, 뭐 홈디포, 메이시스 이런데, 에어비앤비도 뭐 그렇고, 어쨌든 다 한 2%대 그래서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다행인 건 일단 원자재 섹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US 스틸도 거의 뭐 한 20% 가까이 빠졌었는데 30% 가까이 빠졌네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세아베스일 중에 다 많이 빠졌잖아요. 30% 정도 빠졌는데 오늘 정도는 그래 화요일에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받아서 뭐 지금 맥모란이라든지 이런데 구리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섹터 전체가 빨간색이란 건 상당히 가치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일은 가치주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의 뭐 팡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 정도 상승, 그다음에 뭐 알파벳, 구글 이런 데 1.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도 그냥 보합 정도, 전기차 섹터도 포드 괜찮네요. 포드가 2%, 제너럴 모터스 1% 괜찮네요. 역시 저는 어쨌든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전기차라고 계속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는 이제 피스컬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좋게 보는 건 이항홀딩스인데, 이항홀딩스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보여드릴까요? 45%, 48% 정도 올랐죠. 최근에 한 달 동안. 그 플라잉카 이렇게 개발 중인 곳이잖아요. 중국의 업체고. 근데 하여튼간 뭐 공매도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파란색이 아닌 곳은 지금 테슬라랑 피스커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뭐 테슬라야 그렇다 치고 피스커가 지금 버티는 거 보면 그만큼 피스커가 강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항공우주는 제가 참 좋게 보는 섹터인데,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항공우주 관련주는 다 괜찮습니다. 지금 1, 2%다 상승 중이고요. 태양광도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아까 말한 대로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메타버스주인 로블록스나 유니티도 오늘은 괜찮네요. 일단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행주도 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여행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여행주, 항공주, 코로나 어쨌든 끝나고서 올라갈 주식들이 오늘 다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런 나스닥 분위기 또는 이런 다우존스 분위기가 연결이 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급등 섹터를 좀 보면 확실히 바이오가 강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릴 건데, 보시면은 지금 mRNA 관련된 주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주들, 그다음 코로나 진단 키트 시젠이 오랜만에 16%나 상승을 했죠.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분명히 바이오가 강세였고, 이런 흐름이 한동안은 좀 계속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도 변종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 봉쇄령도 4주간 연장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주도주 섹터가 되려면은 한 두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과대 낙폭. 일단 많이 빠졌어야 되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주가 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5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고, 많이 빠진 것들은 40% 가까이 빠진 것들도 있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25%, 뭐 현대위아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50% 가까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주들은 1분기에 비해서도 2분기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4분기 될수록 양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주 관련된 것들은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주가 5월 달부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좀 대입을 시켜 보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일단 과대낙폭이죠. 작년 12월, 1월이 피크였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뭐 50% 반토막 난 곳들도 많고, 셀트리온만 해도 거의 50% 정도 됐었죠. 그랬다가 최근에 한 20% 정도 올라온 거고, 거기다가 셀트리온도 2분기 실적이 되게 좋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도주 섹터의 흐름.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가 한 섹터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도주의 어느 정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낙폭, 실적 개선, 주도주, 이런 이 분위기 세 개가 연결이 되면 연속성을 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뭐 어쨌든 계속 찬밥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 분위기,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한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다 바이오죠. 상위권을 차지했던 건 이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6월 22일 데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찍어드렸었던 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데이 트레이닝 종목은 그냥 눈으로만 보다도 공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측과 달리 하락 시에는 진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었어서 일단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대형주 2개 찍어드렸던 데가, 이때가 제가 이제 LG전자 살펴보는 그런 산업군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보시면은 생각이고요. LG전자, 셀트리온 딱 2개만 제가 찍어드렸었죠. 못 가고 있어요. LG전자가 제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찍어드렸던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진원생명과학, 대유플러스, 보라티엘까지도 제가 TR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 이재명 씨 관련 주면서 메가커피 인수한다고 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SM에 대해서는 전망만 했었는데, SM가 같은 경우는 오늘 왜 반등을 못했냐면, 결국엔 이것도 엔터주잖아요. 엔터주 뭐 하이브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실적이 개선되는 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오늘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 2% 정도 빠지고, SMCN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카카오나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찍어드렸던 거는 어쨌든 진원생명과학, 대유플러스, 보라타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죠. 진원생명과학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제가 이제 쇼츠로 이렇게 매번 방송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올라갔을 때도 올렸고, 세트리온제약도 제가 5%대 올렸는데 결국엔 한 7.6%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5가지 종목이었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5분 틱으로 보면요, 장초에는 좀 흘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시초가보다는 오르고서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만약에 좀 버티셨다면은 사실은 이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의 2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랬는데 뭐 저는 근데 사실은 뭐 내가 데이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조정장에서라도 좀 커피값이라도 벌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때 들어가셔서 만약 이렇게 물렸다고 생각해서 이때 손절을 하셨다면은 한 3, 4%라도 어쨌든 손해죠. 근데 만약에 좀 기다리셨으면은 이 수익을 다 벗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그럼 혹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상한가 절대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급등 상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 이후에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5%에서 10%, 최대 10%인데 사실 10%까지도 말고 한 5% 정도만 수익을 내고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결국엔 진원생명과학에서 한 5% 정도밖에, 한 6%밖에 안 먹었죠. 수수료 제외하고. 그랬었고, 대유플러스가 좀 애매했는데 대유플러스도 상승은 했어요. 장초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바로 하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 만약 계속 익절을 안 하고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장중 한때는 꽤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도 한 9%까지는 올라갔었어요. 9%까지 올라가서 충분히 수익은 낼 수는 있었다. 장초에만 잘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보라타일 같은 것도, 보라티알이 그날은 좀 빠졌었는데 금요일은 제가 이제 26%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22%로 좀 빠졌지만 충분히 재료도 살아있고 뭐 메가커피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초가가 0.2%로 시작을 했는데 한 0.7 정도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까지도 올라갔었죠. 꽤 많이 올라가고서 이제 제로 소멸로 한 17%까지 올라갔었네요. 17%까지 올라가고 다시 이제 하락을. 그래서 저도 한 13% 정도 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도 기다렸으면 17%까지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제 성향 자체가 뭐 많이 해봐야 한 5% 정도에서 그냥 익절하고 이 정도가 내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더 전 추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뭐 쌍방울이나 이런 경우들도 그랬었지만 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량 투매로 갑자기 뭐 한 뭐 몇 초 만에 거의 한 1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정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종목 한샘K, 오픈베이스, 영화금속, 넥선바이오, 그다음에 뭐 스펙은 빼고요. 그다음에 우선주도 빼고, 스펙이나 사실 우선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급등주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단타로 초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하고, 이 네 개 중에서는 사실 거래량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땐 전 영화금속이나 오픈베이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재형 관련주고 영화금속은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라고 할 수 있죠. 대선주, 전기차. 그리고 일단은 최재형주가 이번 주 또는 최소한 오늘까지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대장주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오픈베이스가 대장주긴 한데, 오픈베이스는 내일까지도 오르면 일단은 단기 3일 동안 단일가 거래예요. 그것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지금 보기에는 그나마 좀 이로운이 거래량도 그렇고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뭐 한세임케이나 뭐 한일단주 이런 것들도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대응할 두 개를 말씀드리면 영화금속하고 이루온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고가예요. 3개월 신고가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과거에 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 2,900원에서 이걸 넘어서면은 오히려 한 3,1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52주 최고가가 3,15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테슬라 전기차 때 한번 상승한 이력이 있고, 전기차 관련주라서 최근에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한번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물대는 뭐 일단은 종가에 조금 몰려 있긴 하지만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위치 공간에 상승 여력이 있어서 뚫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뭐 한 3천 한 그래도 2,3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초부터 하락을 하면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막 한 13% 막 14%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뭐 스크래핑이나 이런 데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럼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일단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지금 60만 주, 그다음에 오늘도 한 25만 주가 나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재무제표도 뭐 적자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뭐 테마주를 재무 보고 하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영화가 내일은 오르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그 시간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건 최재형 관련주인 이루온인데, 일단 한 2등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장주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근데 대장주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3거래일 동안 그 오픈베이스가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되면 아무래도 대장주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제가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소진율이 그래서 4%대예요. 외국인 소진율이 아예 없는 그런 테마주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대응하기 쉽습니다. 패턴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300만 주 정도 터져줬고, 윗 매물대 적고요. 뭐 마지막에 어쨌든 상한가로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윗 매물대도 괜찮고, 그래서 뭐 전형적인 패턴이죠. 5월 달에 한번, 그다음에 5월 말에 한번 상한가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론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이게 물론 뭐 장초에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100만 주 가까이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거기다가 또 외국 그 기관 수급도 20만 주, 25만 주, 거의 30만 주 가까이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투자 경고 종목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현재는 크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론이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도 뭐 한 5% 전후에서 시작을 하면은 하여튼 시초가는 그렇다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5%에서 한번 또 상황을 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사실은 원래 대장주긴 한데 이미 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소진율이 좀 적은 편이고, 오늘도 바로 상한가 갔죠. 굉장히 힘은 좋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물대도 없고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일단은 이거죠. 그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개미들이 꼬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겁을 내고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세력 입장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한 5만 주 정도, 한 10만 주 정도 이틀 동안 들어오고, 기간 수급이면 추가로 들어온 거, 그게 좀 볼만은 한데, 그래서 상승은 할 거예요. 장초에 상승은 할 거지만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갭상승으로 오히려 시초가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린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일단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 현 시간부로 다우존스가 강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가치주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화요일, 수요일은 최소한.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최재형 관련주, 바이오 테마주가 강세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타 매매나 또는 테마주 안 하시는 분들도 제 그 시청자 중에 그 청취자 중에서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실적 개선, 성장주 중심으로, 저는 일단 지금 매수하기에는 성장주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루 이틀은 가치주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주 중에 아직도 여전히 빠진 게 많아요. 뭐 LG전자도 여전히 사기 좋은 자리고, 왜냐면 LG전자가 오늘 2%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론 장중에는 4%까지 갔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매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한 달 안쪽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오늘도 제가 지금 3시 한 반 정도 됐는데, 하여튼 방송을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지금 7월 재테크 스터디 모집반, 그리고 뭐 경매, 중국 주식 스터디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쳐보시면 대부분의 글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버벅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